결국 지역선거에는 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말라. 제 판단 기준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생각을 해요. 예전에 그 정몽준을 다음 대선 후보로 이렇게 좀 낙점을 해달라는 뭐 그런 식의 요구가 있었을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여기 정준영도 있고 추미애도 있다. 좋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분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 국민들에게 좋은 일이다.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가르침을 잊어서는 안 되죠. 정치를 너무 편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선 의원들이 저처럼 경상도에서 민주당 이런 거고 출마를 해서 과연 당선이 되었겠느냐. 민주당에서 사실 그 호남 재보선 관련해서 이 혁신당 견제하는 발언들이 사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뭐 호남 터줏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박지원 의원이 이제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될 때까지 지역구 민주당, 비례 조국 혁신당, 이른바 지민 비조 기조를 지키는 게 좋겠다고 하기도 했죠. 예. 결국 지역 선거에는 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말라 이 뜻으로 읽히기도 하는데 예. 혁신당에서도 이제 호남이 민주당 거냐라는 식으로 이제 성명 내고 그 논평 내고 하신 거 이제 기억에 남는데요. 예. 황채고 생각도 뭐 이런 민주당의 태도에 대한 이제 황채고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은 정치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좋아서 돕다가 노사모 출신이시기도 하시죠. 제가 노사모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해서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제 판단 기준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생각을 해요. 그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그 정몽준 의원이 막판에 이 단일화 철회하고 했을 때 그렇죠. 왜 그렇게 됐냐면 정몽준을 다음 대선 후보로 이렇게 좀 낙점을 해달라는 뭐 그런 식의 요구가 있었을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여기 정준영도 있고 추미애도 있다. 좋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분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 국민들에게 좋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가르침을 잊어서는 안 되죠. 저는 우리 박지원 의원님 뭐 존경하고 있습니다만 주철현 의원의 그런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정치를 너무 편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선 의원들이 저처럼 경상도에서 민주당 이런 거고 출마를 해서 과연 당선이 되었겠느냐. 그럼 지금 뭐냐면 호남은 우리 구역이니까 뭐 부산이 고향인 조국 대표가 왜 여기 와서 하냐는 둥. 그냥 이게 뭐 우리 그 대선 때까지는 그냥 이렇게 가자는 것은 정치를 그냥 쉽게 구역 정해놓고 나눠 먹고 그렇게 가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 유권자들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국 혁신당이 커지면 커질수록 윤석열 정부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생각하시면은요. 예를 들어 울산 같은 경우에 울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3인 지역구가 있어요. 그럼 울산 같은 경우는 늘 국민의힘이 2개를 가져가고 민주당이 하나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여기에 조국 혁신당이 뛰어들어서 경쟁을 하면 한 개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비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시비례가 3석이 있으면 이제 이게 2개, 1개 이렇게 가져갔었는데 지난번 비례대표 같은 표가 나오면 하나씩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잘게 쪼개므로써 사실은 민주진영의 파이가 훨씬 커지고 그러면 그것이 윤석열 정부에게 좋을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대의를 생각하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당의 혹은 자기 지역구의 어떤 작은 이익을 생각하면 그냥 뭐 쉽게 가고 뭐 여기는 우리 거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가르침하고는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몽준 의원 얘기가 나왔는데 다음 질문이 김민석 최고위원 그 질문인데요. 그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그 조국 혁신당을 향해서 이 고인물을 넘어서 상하기 시작한 물 뭐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잖아요. 요거에 대한 입장은 좀 어떠신가요? 이게 정치를 저는 좀 우리가 늘 그렇습니다. 이 정치를 하다 보면 어떤 뭔가를 이용하고 싶고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 좀 왜곡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계속 돌아봐야 돼요. 그 스스로 돌아보는 것을 게을리하면 그때부터 말 그대로 상하는 거거든요. 우리 조국 대표께서 하신 말씀은
그 고인물을 썩는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 세력이 서로 노력해서 여기가 한번 이겼다가 여기가 한번 이겼다가 이렇게 해야 물이 돌아서 이제 활발해진다라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네. 근데 조국혁신당은 상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좀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비판을 하는 근거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본회의에 참석을 안 했다는 본회의 거죠. 참석을 왜 안 했는지 본인도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본회의 참석을 우리는 벌써 일정을 정해놨고 그러면 1시 20분에 원래 국민의힘에서 요청을 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필리버스터를 하면 24시간 뒤에 표결을 하니까 우린 다 영광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필버를 안 하게 돼서 갑자기 그러면 올라가야 되는데 자 지역에는 조국 대표나 뭐 황운하 원내대표나 이렇게 워낙에 이제 조국 대표님 인기가 많으시니까 그 약속이 쫙 대기하고 있고 그분들은 조국 대표 언제 오나 이러고 있는데 자 필버를 안 하게 되면 151표가 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이 물어보니까 151표 다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가도 돼. 그러면 이거 꼭 안 간다고 해서 이 표결 안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도 소중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 얘기하면서 늘 지역하고 약속한 거는 아이고 서울에 일 있다 하고 올라가고 지역 주민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게 표결 통과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몇 분은 여기 계시고 그래도 다른 의원들은 조금 시간이 너무 촉박하긴 하지만 가서 그래도 표결에 참여합시다 해서 올라가시고 이제 우리 김준영 의원은 그 국회 일로 중국에 가 계셨고요. 그러면 네 분이 못 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용 다 알고 있으면서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이재명 대표가 그 필버 종결을 위해서 병원에서 퇴원해서 투표를 하신 적이 있어요. 필버 종결은 180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민주당이 176석이었어요. 그리고 범야권 다 합해서 183석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재명 대표는 그 몸이 좀 힘들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가신 거지. 그럼 당연히 그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같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151표가 필요하고 지역에 약속이 있고 안 가도 되는 일을 그것을 등치시켜가지고 비판하고 이것은 좀 정치적 도의가 아니다. 거기에 따면서 그것도 상한물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도리가 아니다. 알면서. 아니 몰라서 그러는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정청래 의원은 사과하기도 했잖아요. 사진 찍어서. 그러니까요. 정청래 의원은 좀 그렇게 원래 그 정청래 의원이 좀 코믹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일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될지 몰랐는데 이렇게 되니까 아주 정치인의 자세가 그 정도는 돼야죠.